나무를 심는다는 건 사실 나무를 옮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의 생과 사가 거의 다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원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이식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 수목 이식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나무 이식 3단계 작업과 굴취의 중요성. 수목 이식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굴취, 운반, 식재.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연 굴취입니다. 나무가 죽고 사는 문제, 그 90%가 바로 이 굴취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운반 과정이나 식재지의 토양 상태에 따라서도 나무가 상할 수 있지만 일단 굴취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가 생존 확률을 거의 다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원을 조성하거나 식재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은 직접 굴취를 하지 않습니다. 농가나 전문 굴취 업체에 맡기고 완성된 나무를 받아서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이 굴취 현장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를 구매하거나 식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작업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맡겨두지 마시고 굴취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이식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 이식 성공의 핵심 요소. 이식을 성공시키는 데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입니다. 아무리 굴취를 잘하고 좋은 나무를 골랐어도 심는 자리에 토양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배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배수가 안 되는 땅에 나무를 심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시라면 토양, 그 중에서도 배수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골든타임입니다. 나무는 굴취를 했으면 최대한 빨리 심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오전에 굴취했다면 그날 오후에 바로 심는 게 가장 좋고요. 겨울철에는 2에서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심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 골든타임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나무는 뿌리분을 뜨는 순간, 그러니까 뿌리 일부가 잘려나가는 순간부터 수분 흡수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지와 잎은 그대로인 상태라면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로 이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또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흔들리기도 쉬운데 가지치기는 이런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정 지주목 설치, 관수, 병충해 관리.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순서가 종종 뒤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를 심고 나서 영양제를 줘야 한다, 병충해를 방지해야 한다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사실 굴취를 잘하고 빠르게 심고 관수를 제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영양제나 병충해 방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병충해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 이식 적정 시기.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봄, 새순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는 뿌리를 잘라도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습니다. 반대로 새순이 나온 후에 이식을 하면 뿌리를 자르는 순간 나무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잎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이식 과정에서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새순이 난 후에는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증산 억제제를 처리하거나 미리 전정을 해두거나 차광망으로 덮어주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해주면 이 시기에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장마철은 의외로 이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햇빛도 적고 비가 오기 때문에 건조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이죠. 반면 늦여름에서 초가을은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이식은 나무에 부담이 큽니다. 가을, 성장이 멈춘 이후에는 이식이 가능한데 주로 낙엽 화렵수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임박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록수나 추위에 약한 나무는 이 시기에 이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를 겨울 직전에 옮기면 강전정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받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4. 운반 시 주의사항. 나무를 잘 굴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운반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시속 60에서 80km 이상으로 달리면 바람에 의해 나뭇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20에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면 잎을 잘 감싸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반 방법은 윙바디나 호루차, 즉 박스형 구조로 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이 없던 예전에는 일반 카고트럭에 덮개만 씌워서 운반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박스형 차량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5. 수종별 특성. 나무마다 이식 난이도가 다릅니다. 특성을 잘 알아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뿌리가 예민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벚나무나 동백나무 같은 상록화렵수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나무들은 잔뿌리가 적어서 굴치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지에서 굴치하는 대신 처음부터 포트에서 재배해서 뿌리분이 이미 형성된 상태로 옮기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수종입니다. 소나무는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식 후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나무의 수세, 즉 생육 활력이 약해집니다. 수세가 약해지면 병충해에 취약해지고 한번 병충해가 오면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비싼 나무나 뿌리가 적은 나무를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뿌리 돌림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굴치하는 게 아니라 목대 주변 10에서 20cm 정도의 뿌리만 미리 절단해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잔뿌리가 새로 형성되고 그때 완전히 굴치해서 옮기게 됩니다. 마치 가지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 개의 새 가지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대형목이나 조경박람회처럼 큰 규모의 작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뿌리분을 다 털어내도 비교적 잘 사는 나무인데요. 다만 한여름에 이렇게 작업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계절을 잘 가려서 작업해야 합니다. 6분 뿌리뭉치 크기 기준. 나무를 굴치할 때 뿌리뭉치, 즉 분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대의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분의 지름은 1.5D, 분의 깊이는 1D 정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목대 직경이 10cm라면 분의 지름은 15cm, 깊이는 10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대략 직경 12cm에서 40cm 사이의 수목에 적용됩니다. 직경이 10cm 미만인 작은 관목이라면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이 너무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준보다 더 크게 떠줘야 합니다. 반대로 직경이 50에서 60cm 이상인 특수목이라면 오히려 기준보다 분을 축소해야 합니다. 너무 크게 뜨면 무게 때문에 분이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분 크기를 잴 때는 줄을 목대에 한 바퀴 감아서 지름을 구한 다음 그 지름의 1.5배가 되는 지점에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을 따라 균일하게 굴치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을 잡고 파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분이 나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파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져서 분의 균형이 깨지고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7. 굴치 자재. 굴치한 뿌리분을 감싸는 자재도 중요합니다. 소형 목에는 녹화마대를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는 게 부실하면 흙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조금 더 크면 천연밴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고무줄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신축성이 좋은 천연밴드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폭에 따라 10mm, 20mm, 27mm 세 가지 크기가 있어서 나무 크기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무줄이 나무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키우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고무줄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나무를 심을 때 이 마대를 벗겨야 하느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대가 뿌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꼭 벗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실히 하고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8. 굴치 도구. 굴치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은 일방삽이고 큰 나무를 작업할 때는 곡괭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삽에 발판 보강대를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과 안전화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하는 작업 특성상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몸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조경용 삽은 그라인더로 날을 갈아서 칼날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자를 때는 톱 대신 뿌리 가위 같은 전용 도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묻은 뿌리를 톱으로 자르면 톱날이 금방 상하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의 경우는 뿌리분을 감을 때 끈이 아니라 철선, 즉 관세나 반세를 사용합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고급 자재가 필요합니다. 9. 식재 순서 및 주의점. 이제 실제로 나무를 심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지치기입니다. 이건 현장 여건에 맞게 작업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식혈 작업, 즉 구덩이를 파는 작업입니다. 구덩이는 분보다 넉넉하게 크게 파야 합니다. 만약 토질이 좋지 않다면 객토를 하거나 토양 개량 작업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심는 깊이입니다. 나무는 지면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흙을 너무 많이 덮으면 뿌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배수도 나빠져서 나무 상태가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걸 복토라고 하는데
특히 배수가 안 되는 습한 땅일수록 나무를 더 높게 심어줘야 합니다. 소나무처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나무는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물집 만들기입니다. 흙을 나무 주변에 뚝처럼 쌓아서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겉에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물이 깊이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집을 만들어야 물이 뿌리 깊숙한 곳까지 제대로 침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목 설치와 관수의 순서입니다. 관수를 먼저 하고 지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지주목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수하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물을 먼저 주면 땅이 물러지면서 나무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지주목 설치. 지주목, 즉 나무를 지지해주는 버팀목 설치도 세심한 작업입니다. 지주목의 종류는 이각, 삼각, 사각지주, 그리고 산비리 지주 등 다양합니다. 보통 도로변에는 각이 진 형태를, 녹지에는 각이 지지 않은 형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설치가 끝난 뒤 손으로 나무를 흔들어 봤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주목을 세워놓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동을 확실하게 고정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고정 작업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가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나무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쓰러지면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주목 하나 세우는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작업이 아닙니다. 11. 현장 관리 및 신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모든 작업의 꼼꼼함이 결국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치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가 거래처와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작업이 부실하면 거래가 끊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력이 오래된 작업자일수록 오히려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식의 성공은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직접 확인했는가에서 갈리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수목 이식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골치, 운반, 식재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정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